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단체 교섭의 대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사용자 측은 좁게 보려고 하고 노조는 이제 넓게 보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단체 교섭 대상을 얘기할 때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항. 이걸 딱 보고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첫 번째, 사용자가 해결 가능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섭해야 이게 단체 교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보고 엉뚱하게 무슨 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단체 교섭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 두 번째, 집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 집단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 근로조건이라는 표현이 조금 뭐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근로조건 중에 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아니고 그 노조원, 조합원 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들이 교섭의 대상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체 교섭의 목적이 바로 근로조건의 향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집단에게 적용되는 그런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판단해 본다면 어떤 경우 어떤 노조가 해고된 어떤 노조 지도자를 그걸 복직시켜달라 라는 걸 갖다가 교섭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조건에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분 한 분에 대한 그런 어떤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지 그걸 단체 교섭에서 그런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 아마 교섭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원칙적으로도 보면 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섭이 되는 사항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상당히 넓습니다. 특히 이 집단적 근로조건이라는 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 외에도 조금 더 넓게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을 사용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 교재에서 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PDF 교재의 8페이지를 보시죠. PDF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이러한 그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셋째 줄에 보시면 그 판례의 셋째 줄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의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 는 단체 교섭의 대상인 단체 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죠. 징계나 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뭐 근로시간 이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체크오프라고 해가지고 노조원이 제공해야 될 그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 있죠.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사실 그 전임자를 인정해준다. 이것도 사실은 노조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노조에 대한 편의 제공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단체 교섭 대상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점을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는 겁니다. 또 교섭의 절차나 쟁의에 관한 절차 이런 것들도 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집단적 근로조건이라는 이 표현이 항상 근기법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경우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건들도 이런 집단적 근로조건의 범위에 넓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견해라는 점 이 점을 확인하시고 우리 사용자 측에서 그 교섭의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좁게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섭의 범위를 아무리 넓게 잡는다 하더라도요, 이제 주의하실 점은 교섭의 대상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부터 그런 상황은 특정하게 교섭 상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섭이 되지 않는 상황은 뭡니까? 뭐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는 거, 그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 외에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교섭 대상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는 우선 불법적인 상황. 불법적인 사항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은 처음부터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조법에서
그 제1강에서 배우셨죠. 노조 전임자에게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노조법이 새로 이제 만들어졌다면 이제 전임자를 인정해 달라는 거는 교섭 대상이 되지만 전임자한테 임금을 지급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교섭 대상이 처음부터 아닌 것입니다. 또 파업을 하고 나면 임금, 거기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 노동조합법 44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가 그 문제, 파업 끝에 임금 달라. 이걸 갖다가 이제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불법적인 사항에 해당되어서 처음부터 교섭 대상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법에서 또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도 아무리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교섭 대상이 처음부터 안 되는 것 중에 경영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하는 이것이 교섭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걸 가지고 참 우리가 이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이 경영의사결정이라는 요 표현을 쓰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오로지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처음부터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교재 9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에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판례를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2003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노사관계에서 작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리해고나 부서 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 이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이 판례가 나온 이후부터는 정리해고와 같은 그런 경영 결정과 관련된 경영 의사 결정에 관련된 구조조정 문제 같은 것은 처음부터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조가 그것을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노조가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쟁의 행위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쟁의 행위는 목적이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가 확립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런 점을 노사가 잘 지켜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조의 강의를 해보면 노조가 이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헌법에서 노동 상권을 보장하지 경영권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왜 이런 경영 의사 결정 같은 건 노조가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느냐? 그건 좀 노동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건요. 이 경영권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2003년도 대법원 판례가 표현을 할 때 이 경영권 자체도 이것도 헌법상 보장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다. 예. 그래서 노동권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 경영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하는 이 점을 좀 우리 노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헌법 어디서 보장하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뭐 우리 헌법 뒤에